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1번째 페이지. 조회수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남자. 잡지사 3만 구독자 달성의 1등 공신. 부채선 쇠김. 썬김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 오너라 구독자야. 3만이 뭐냐 30만 가자. 얼쏘 300만 가자. 아유 신명나라. 네. 오늘 썬문답 주제가 바로요. 부채가 되겠습니다. 부치는 부채인데요. 부채밖에 없습니다. 저 돈 좀 벌고 싶어요. 아하, 요 드립을 이제 이 부채 아이템이 결정되자마자 저희 최고령 인턴 에디터와 주고받았죠. 자네 부채는 없나? 어느 분이 그런 썰렁한 부장님 개그를 하셨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제가요? 예. 이건 정말 금기된 아재 개그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자, 3만 구독자 달성 기념 특집 썬문답 부채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부채를 좀 붙이면서 방송을 해볼 생각인데요. 지금 그 부채에 한자로 선김의 선문답이라고 한자로 쓴 이런 접이식 부채를 준비하셨는데요. 좀 화면적으로 좀 뒤집어 주시죠. 이겁니다, 이거. 방송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요. 이거를 선김의 썬문답.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죠? 제작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피면 쫙쫙 펴져야 되는데 네네. 안 펴져 이게요. 사내수공업으로 저희가 이게 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 맛이. 그 맛도 침은 펼쳐야 되고 네네. 다시 침은 접혀야 돼요. 그치. 안 접혀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대신 열심히 우리가 쓰고 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채 전문가 썬 선생님, 부채에 대해 알아보죠. 인류는 과연 언제부터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더웠을 때부터죠. 그렇죠. 예. 지구가 더웠을 때부터인데 예. 네. 일단 방금 우리 또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뭐냐 한자냐. 그러니까 정말 난 빚밖에 없다 할 때 그 부채는 한자가 맞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영어로는 팬이죠. 바람을 일으키는 그 부채는 손으로 붙이는 도구채, 순 우리말이라고 국립국어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약간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손으로 붙인다. 전도 붙일 수 있고. 네. 이게 뭐야, 갑자기? 하여간 그렇게 네.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부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접이식 부채도 있고, 정말 더웠을 경우에 나무잎, 넓은 나무 잎을 말려가지고 붙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네네. 바람이 부으면 시원하니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인류 최초의 부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제 전래동화 만화 같은 데 봐도 뭐 용왕님이나 뭐 어떤 뭐 원숭이왕 뭐 옆에 보면 시종들이 나뭇잎 부채를 들고 있죠. 그래서 나뭇잎 부채를 하녀들이 붙이고 있죠. 예, 엄청나게 커다란 화렵수 잎 같은 걸로. 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채의 한자어를 우리가 파자해 보면 그 기원을 얼추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부채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네. 일단 한자는 선자를 씁니다. 부채 선자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 빼고 한번 그 옥편, 요즘 옥편 쓰세요? 누가 옥편을 옥편이 뭔지도 모르고. 옥편을 누가 들고 다녀요. 예. 그 이제 보통 한자를 우리가 파자한다고 하거든요. 여러 네네. 개로 분리를 하는데 간단하게 집,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가 있고 옆에 깃털이 있어요. 집과 깃털. 그러니까 뼈대에 깃털을 붙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부채도 대나무 살에 종이를 붙여서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뼈대에 어떤 종이든 살을 붙이는 것을 부채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한자로 알 수가 있죠. 한자에 깃털이 있다는 건 옛날에 깃털로 실제로 부채질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삼국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충청도의 개국지 말고 삼국지. 삼국지 보면은 예. 제갈량이 네. 이 깃털로 된 부채를 붙이고 얼굴도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로 봤을 때 깃털로 만든 부채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뭐 드래곤볼 이런 데도 뭐 파초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고요. 네. 근데 제갈량은 부채 안 들고 있으면 좀 멋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손도 소리 있는데 심심하고. 네? 예. 손도 좀 심심하고. 제갈량이 그 중국 청도에 가면 무호사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제갈량의 그 사당인데 솔직히 제갈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어. 사진이 없으니까. 네. 근데 무사에 있는 제갈량의 뭐라고 해야 상을 보면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제갈량이 그 못생긴 얼굴을 네. 가리기 위해서 부채를 썼다라는 설도 있는데 실제로 부채의 용도 중에 하나가 네. 못생긴 얼굴을 가리는 용도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럼 부채 들고 있으면 일단 못생겼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가요?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많이 쓰세요. 한번 가려봤고요. 네. 자, 인류가 부채를 사용했던 기록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남아 있다고요? 고구려 황해도 우리 북한 지역이죠. 황해도 안악군의 안악 3호분에 보면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것처럼 종이로 된 부채가 아니라 깃털 부채를 손에 들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 같죠. 유튜브에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고국 원왕릉의 벽화에 그려진 부채인데 저기서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빨간 깃털 같은 거. 아까 우리 또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용왕림 옆에서 그렇죠. 하녀들이 네. 깃털 부채를 붙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어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저게 진짜 바람을 일으키는 팬의 효과였는지 아니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는지 어쨌든 부채는 썼다 이거죠. 그렇군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채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방구부채와 접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신성한 방송에서 방구가 뭡니까? 일단 어린이 구독자들은 한번 터졌어요 방금. 예, 방구부채에서 일단 제가요 요즘 그 예.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예, 예. 학교 강의를. 예. 중고등학교는 괜찮아요. 집중을 어느 정도 해요. 초등학교에서는 집중력 한번 흩어지면 네. 이건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예. 근데 터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한마디면은 빵 터지면 저를 쳐다봐요. 뭐죠? 네? 뭐? 첫 번째가 뭐냐면 예. 학생 여러분 동 쳐다보고 학생 여러분 네. 방귀 저는 그 학교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똥방구 아저씨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예. 무슨 뭐 조선시대의 역사 다 필요 없습니다. 아하. 그 한마디면 그냥 원초적인 개그로 네. 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방구부채와 접부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방구부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 아나운서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방귀가 올바른 표현이죠. 그 방귀는 방귀죠. 그렇죠. 예, 예. 방구는 뭐냐면은 한자예요. 방향 방자에 이 뭐라고 원형 구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그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태극선이라고 해서 옛날에 집집마다 있던 예전에 그 우리 할머니들이 그치, 붙였던 그치. 저거요. 저거. 저게 전형적인 방구 부채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동그란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주는 플라스틱 부채도 방구부채네요. 따지고 보면. 견본주택. 경원주택에서 나눠주나요? 요즘도 나눠줘요, 이걸요? 글쎄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어쨌든. 저거를 이제 방구부채라고 하고 조금 약간 순화된 표현으로는 단선이라고 하거든요. 단선. 그러니까 원 동그란 단자에서 부채 선자. 저게 가장 기본적인 부채죠. 네네. 그러니까 만들기도 제일 쉽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요. 접선은요. 접선은 지금 접부채. 저기 어. 미스터 김, 우리 내일 광화문에서 3시에 접선하는 것이야. 가 아니라 아니겠죠. 지금 저희가 손에 들고 있는 접는 부채. 접는 부채. 물론 싸구려는 안 접힙니다. 안 접혀요. 아우 열불나. 어이. 예. 안 접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네네. 대나무 살이 여러 개가 있고 네. 거기에다가 종이 등등을 붙여가지고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것이 접선. 접선이다. 입니다. 네, 크게 그렇게 방구부채 또 접부채로 나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우리 편집장님 보셨을 때는 이 접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네. 이거의 원조가 어디라고 보세요? 접선의 원조 접었다 폈다 폈다. 하는 우리나라인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게 중국이다라는 설도 있고 우리나라라는 설도 있고 일본이라는 설도 있어요. 접선 삼국지군요. 접선 삼국지. 예. 뭐 한번 근거가 있습니까? 뭐 각각의 근거. 일단은 중국에서는 우리 측에서 수입을 해간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한 거죠. 접선을. 예. 명나라 3대 황제는 누굴까요? 명나라 삼형제 진짜 전혀 감이 안 와. 영락제라고 해서 영락제. 그 조카로부터 이제 황위를 찬탈한 황제인데 네네. 영락제 때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조선에서 접는 부채를 수입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예쁘다, 실용성이 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조선도 건국한 얼마 직후거든요. 예. 그 전에는 중국엔 적어도 기록상은 접는 부채는 존재하지 않았다. 없다. 명나라의 3대 황자인 영락제가 조선에서 갖고 온 이 접선이 굉장히 편리하고 예쁘다. K부채. K부채. 남긴 걸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우리가 이 접는 부채가 좀 앞섰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일본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예. 실물로 이 접선 부채의 가장 오래된 이 실물은 네네. 일본에 남아 있는 게 확실해요. 아, 그래요. 일본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이제 접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거는 뭐 일단 공식 인정을 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중국에서는 이 접선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중국은 일단 쇼. 끝은 없는 거야. 참 결혼 잘하셨어요. 중국은 네. 보여주기식을 약간 좋아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 굳이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 부채를 조그맣게 접을 필요는 없다. 접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최소한 뭐 분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거를 작게 만드는 자금의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일본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중일 3국 가운데서 가장 부채가 필요한 나라예요. 더워서? 덥고 습하니까. 바다니까요. 다다미를 만든 이유도 그거잖아요. 아, 덥고 습하니까. 예.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남쪽에 있어요.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들이죠. 네네. 왜군들을 대부분 징발해서 끌고 왔던 후쿠오카가 많이 가시죠. 후쿠오카 가봤죠. 예. 우리 저기 인턴 에디터님께서는 일본 자주 가시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외색짓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런데 후쿠오카 남쪽이죠. 약간 그 당포회전에서 졌던 일본 외장처럼 아, 일본.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예. 난다 그래요. 리승신. 알겠고요. 예. 또 후쿠오카가 있는 큐슈 같은 경우에는 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주도보다 위도가 낮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덥습니다.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 덥고 습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부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다다미와 함께. 근데 큰 부채를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작게 접을 수 있는 접선을 일본에서 만들었다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그런 해요. 걸 고려해 봤을 때 접부채의 원조는 일본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씀하셨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늘상 그 손에 황금 접부채를 들고 다녔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화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황금 접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기분이 나쁘죠. 지금 우리 접부채 우리 또 네. CBS 제작진께서 예. 컬러풀하게 제 얼굴과 네. 썬킴의 선문답이라고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네네. 저기 여기 그림을 많이 그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고 있었던 접부채 쫙 난다 그래요. 여기에는 자기가 정벌하고 싶은 동아시아의 지도를 그려놨어요. 아, 그렇군요. 저 일본 열도가 오른쪽에 있고 한반도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대륙이 왼쪽엔 있네요. 대륙 중국 대륙이 있고 이걸 보면서 내가 그치. 일본의 66개 주를 지금 통일을 했는데 정령가도 조선은 이어 길을 비켜달라. 그리고 나는 중국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네. 베이징 이북 명나라죠. 북부 명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베이징을 제2수도로 삼으려고 했어요. 베이징을요. 그리고 인도까지 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인도까지. 네. 야, 야심가인데 굉장히 진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원대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접부채에 있는 지도에 그려서 항상 보고 다녔었는데 이거를 네. 그 당시 아시다시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넘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네. 밑에 이제 그 영주들 다이묘라고 하잖아요. 다이묘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충성을 하겠나? 네, 충성하겠습니다. 관배. 또 좋다. 충성의 징표로서 네. 내가 이 지도가 그려져 있는 부채를 하나씩 가사하겠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에 참전을 했던 일본 외장들 가운데서도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사한 쫙 지도가 그려진 접선을 들고 참전했던 네. 일본 외장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채우라는 거죠. 여기 지도 던져주고. 그렇죠. 예. 너 여기 지도에 적혀있는 여기 38-9번지 언제까지 점령해?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종의 투두 리스트 느낌도 나고. 네. 근데 이게요. 네. 이 가메이 고레놀이라는 그 일본 장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밖에 있는 우리 에디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저런 이미지. 예, 어떤 이미지 잠깐만. 정치자들은 모르잖아. 예.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그래서요. 가레이 고래놀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놀이? 고래놀이. 네. 단포해전이라고 해서 지금 그 경남 통영시 통영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박살냈던 해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단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맞서 싸운 외장 이 가메이 고래놀이. 가메이 고래놀이. 당시 굉장히 큰 일본 영주였습니다. 예예. 꿈이 원대였어요. 네. 출전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래놀이 이리 와봐. 네가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도록 도와줘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징표로 쫙 그치.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이 지도가 있는 이 부채를 너에게 하사하겠다라고 선물로 줘요. 예. 이 선물을 들고 가메이 고래놀이가 당포해전에서 전쟁을 하다가 와 이순신 장군한테 탈탈탈 깨졌구나. 털려요.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걸 전리품으로 압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압수를 해요. 예. 이게 무엇인가? 뭐야 이것이? 왜 조선이 여기 있는가? 조선 지도가 여기 있어. 이거 나쁜 놈들. 그래서 이걸 압수한 다음에 네. 선조한테 이거를 바쳐요. 전하, 일본 외장이 이런 불순한 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있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고맙다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거를 조선시대 내내 이제 왕실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일제 시대 때 이거를 일본에 있는 학자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조선 왕실 내내 이거를 일본 외장이죠. 네. 가레이 고래놀이가 갖고 있었던 이걸 갖고 있었다. 네. 이걸 다시 압수해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가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사한 부채가 우리 수중에 있었군요. 그게 이제 한때는. 일제 시대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름부터가 일단 풍신수길 아니겠습니까? 바람풍. 예, 약간 좀 선풍기회사 느낌 좀 있어요. 예. 가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고요. 자,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풍기 이론이 새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진짜로 이제 부채의 나라인 게 이제 예전에 그 배용준 씨가 일본 공항에 입국해서 이제 윤사마 열풍이 불 때 썬사마죠. 선사마 열풍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중년 여성 팬들이 항상 부채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채 가운데서도 지금 그 자료 화면 나오지만 잠깐만, 풍신수길의 풍은 풍요로울 풍이랍니다. 그렇죠. 누가 말한 풍이 아니라니까요. 예, 저한테 맞춰주지 풍년한테 마시고요. 그 풍자예요. 예. 딱 봐도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 윤사마. 네. 그렇고요. 지금 그 예. 일본 공항에서 우리 저 아주머니 중년 여성 팬들이 이제 윤사마 사진이 붙어 있는 그 이제 부채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구 부채 단선을 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잘 몰랐지만 그만큼 일본에서는 부채가 생활화돼 있었다. 가장 자기들이 접하기 쉬운 물건에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사진을 붙였겠죠. 그렇습니다. 저런 문화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 이제 임금이 신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정을 격려하는 의미로 접부채를 선물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단오가 지나면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여름이지 않습니까? 덥죠. 그래가지고 이러시오. 네 전하. 지금까지 노고가 많았어. 이번 여름엔 좀 시원하게 보내시오. 여기 있어. 촥 접붙이요. 감사합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름을 잘 보내라고 접부채를 이제 임금이 이제 신하한테 하사를 했고, 네. 이제 동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나면은 겨울이잖아요. 그때 부채 주면 안 쓰죠. 넌 역적이란 말이죠. 얼어 죽어라. 얼어 죽어라. 예. 네, 스스로 셀프 귀향을 가야 되죠. 그렇죠. 예. 책력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칼렌더예요. 그래서 내년도 칼렌더 이거 선물. 이건 비슷하다 지금이랑. 그렇죠. 지금도 CBS에서는 안 나오나요? 요즘? CBS 사장님이 주시는 건가? 어쨌든 달력 주죠, 매년 연말에. 게스트는 왜 안 받아가나요? 그래서 받아가세요. 널린 게 달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름 직전에는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그 부채를 선물로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북 전주와 지금 이제 전남에 있는 남평에서 만든 부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쳐줬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대통령 뭐 시계나 만년필 이런 걸 많이 주는데 예전엔 부채를 줬다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 양반들도 이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부채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채 살은 정해져 있고 숫자가 부채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채 쌀에 붙어 있는 이런 그 한지 종이에다가 각종 글귀 그리고 그림, 예. 산수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너는 지금 그거 누가 그린 그림인가? 나는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야. 피카소한테 직접 받았어. 갑자기 세계관 통합. 그러니까요. 피카소가 나오네. 예. 이러면서 예. 피카소 그림 제가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위 경쟁을 부채 그림과 식구로 했다. 역시나 김내감 훌륭하신 분이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졌습니다. 예. 네. 무슨 경제 정선이나 이런 인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카소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경제 점선. 나는 이게 스페인에서 에스파냐에서 받아온 피카소의 작품이야. 외국제다. 자, 오죽하면 접부채를 들고 외출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가짜 양반이라고 수군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선 선생님,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부채를 팔덕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던데 팔덕선은 무슨 뜻입니까? 네, 밖에 있는 우리 에디터님은 그 인턴님은 이걸 아실 거예요. 나이가 팔덕선. 지긋하시니까. 팔덕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 이런 부채 가지고 할 수 있는 8가지의 기능을 팔덕선. 부채로 8개를 할 수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지만 예. 더할수 기본적으로 8 functions. 영어 했다. 8 functions. 8개의 기능이 있다. 뭐지? 첫 번째. 비가 온다. 네. 비를 가리는 우산 역할. 부채로 이렇게요. 말 되네. 두 번째. 모기. 모리 파리. 파리와 모기를 쫓는다. 저리 가라 파리야. 그렇지. 이놈 잡았다.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분명히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네. 여봐라 여기 방석이 없냐? 앉을 때 깔개 같구나. 겸재 정선 부채를 내가 깔고 앉아야 되겠다. 깔고 앉는다. 방석 역할. 또 좋아하는 이제 뭐 여성이나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쓱 깔아주는 멋이 그렇죠. 있거든요. 어머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렇죠. 예. 다음은 뭐냐면 네. 정말 여름엔 땡볕을 가려준다. 땡볕을 가려준다. 양산 역할. 그늘을 만든다. 다음은 약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뭐죠? 지시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봉곤 훈장님 스타일로. 야, 너 저쪽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그렇지. 차라리 삿대질이 낫습니다. 삿대질이 낫죠. 예. 이건 부채질이 다니시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 뭐냐면 네네. 사람을 오라고 할 때 손짓 대신 했습니다. 야야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구독해. 너 이리 와봐. 구독해. 너 어디 다른 방송으로 봐. 네. 또 있나요? 다음은 저도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예. 빚쟁이를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린다. 빚쟁이? 네. 저기 최씨엔 박씨가 온다. 어이구 이런. 뭐 이렇게 기능이 구체적이야. 빚쟁이를 만났을 때 부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그런 개그 하지 말라면서요. 그런 개그 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하고 있어. 그렇군요. 지금 7개인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얼굴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요. 그 홀례할 때도 이제 부채로 홀례할 가리고. 때도 솔직히 남자와 여자도 다 이런 형태의 부채는 아니지만 얼굴을 가리고 홀례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부채가 쓰였죠. 이렇게 8가지 기능이다. 뭐 썬킴 선생님만의 추가 기능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가지고 이 위에다가 술잔 한번 올려볼까? 또 새로운 음주 문화를 떨어뜨리면 더 벌주.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사실 뭐 춤추거나 줄을 타거나 판소리를 하거나 이런 공연 예술을 할 때도 부채는 굉장히 필수 아이템이었고 줄타기 할 때 참 솔직히 많았죠. 물어보니까 줄타기 하시는 분들 예. 부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그냥 폼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영화 왕의 남자. 왕의 남자 보면은 예. 이거 하잖아요. 벌써 하죠. 줄타기 하면서. 네. 자, 이한 세상 잘 놀다 간다. 나는 간다. 얼쑤. 다음 세상에도 난 광대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그 부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중일만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의외로 유럽에서도 귀부인들이 많이 썼어요. 그렇죠. 옛날 그 유럽 사극 보면은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거 보면은 네. 프랑스 귀족 여인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맞아. 접부채를 가지고 얼굴 가리고 했잖아요. 그럼 뭐 동아시아에서 넘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출한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네. 나름 약간 유럽에서 동양에서 건너온 건 굉장히 럭셔리해 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광동성에서 넘어간 홍차도 영국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네. 로얄 밀크티 문화로 또 번지고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람을 일으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귀부인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썼다고 해요. 액세서리 느낌으로. 액세서리요. 예, 썼군요. 심지어 이제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부채로 밀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부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 학교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부채 언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뭐 가면 무도회에서 남녀가 만났어요. 귀족끼리요. 예. 저기요 전화번호 좀 딸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전화번호. 네. 고상함을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이 부채가 수신호 같이요. 돈츠 돈돈꽃 그 모습 보고 네네. 부채로 가지고 암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채 언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개를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야, 부채 언어를 배워보네. 예. 부채 언어가 있습니다. 예. 정문을 열어둬 해서 발코니 밑에서 남성이 발코니 안쪽에 있는 여성에게 구애를 했어요. 예. 근데 발코니를 열고 나와서 네. 여인이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고 들어가면은 예. 거절. 천천히 흔들면 약간 팔이 쫓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너 가라. 근데 예. 또 그런 식으로 예. 발코니 열고 나와가지고 빨리 붙일 때 이러면 곧 내려갈 테니까 밑에서 스테인바이 하라. 안 달랐어. 안 달랐다. 예. 왼손으로 네. 한 여인이 보통 오른손 물론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오른손을 붙이지 않고 갑자기 어떤 부인이 네. 커플로 가가지고 부인이 왼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은 예. 옆에 있는 남편한테 경고래요. 어? 앞에 있는 여인한테 눈길 주지 말라. 갑자기 손 바꾸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파티에서 네. 어떤 남성과 여성이 만났는데 여성이 부채를 펼친 다음에 네. 빠르게 부채질하면서 이거 지나간다. 좋은 거잖아. 좋은 거. 네? 안 달난 거잖아, 이거. 네. 당신한테 정말 관심이 있다. 강아지가 꼬리 흔들듯이. 강아지 이게 왜 나와 지금? 막 이렇게 흥분한 거야. 예.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부채를 펼친 상태에서 네. 여인이 부채질 안 하고 손바닥으로 탁탁탁탁 치고 넘어간다. 새로운 건데. 날 사랑해줘. 이게 제일 센 거구나. 야, 그래. 그럼 잘생긴 사람 쓱 지나가면 부채박수 장난 아니겠네요, 곳곳에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예. 물개박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반지를 안 끼고 있으면은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때 신호를 보냅니다. 예. 부채를 접은 상태에서 네. 이거를 왼손으로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흔들면은 나 결혼했다. 전 임자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거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면 예. 저 임자 없어요. 일단 오른손이 좋은 거야. 예, 뭐가 이루어지려면 오른손으로 가야 돼. 그렇죠. 예. 이것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를 핀 상태에서 예. 흔들다가 예. 떨어뜨려요. 저는 당신 거예요. 다 게임 끝났다 이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부채 언어들이 있는데 야. 이번 주말부터 이 부채 언어 가지고 한번 예. 아니 이거 근데 너무 끈적끈적한 언어만 구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거는 예. 저희 둘 빼고 예. 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햇볕이 나지도 않았는데 나지도 않았는데 실내잖아요. 보통 파티할 때. 그렇죠. 부채를 편 상태에서 햇볕을 가리는 같은 동작을 펼칠 때 눈부셔 위로 이렇게요. 예. 이게 뭐지? 뭐냐면 당신은 못생겼어요. 당신의 기운이 나에게 오는 것조차 막고 싶어요. 당신은 이런 느낌. 당신은 못생겼어요. 여러분은 다 아름다우시니까 예, 저희는 부채를 접겠습니다. 저기 밖에 계신 인턴분께서 얼굴을 가리시네요. 잡지사 구독자라면 부채 언어 구사는 또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또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부채 언어까지 아주 재밌게 알아봐 주셨네요. 지금까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부채의 역사 만나봤습니다. 부채가 엄청 시원하네. 오늘 붙이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추워 여기. 자 오늘 저는 예. 전기값 아꼈습니다. 진짜 부채 이거 오랜만에 해보니까 엄청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전기를 아껴보시고요.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